자, 사승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사승이 일어나면 자, 초원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늑대의 양은 다시 증가하겠죠? 자, 이 일이 반복이 되면서 자, 결국 평형이 이루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예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 인간들이 의도적으로 늑대 사냥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늑대가 늘어나는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늑대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버렸다? 사슴이 계속해서 증가를 했고요. 그렇죠? 그로 인해 초원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결국 생태계 자체가 황폐화됐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보호하려고 했었던 사슴 자체도 감소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왜 일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까지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문제의 구성 과정입니다. 실제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해결했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늑대 개체의 수를 늘리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늑대를 데려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늑대 사냥을 금지하는 보호 정책을 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생태계를 다시 평형 상태로 되돌릴 수 있었다까지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 문제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라고 질문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해결책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이 전체적인 일들을 그냥 쭉 물어보는 해석, 그 지문을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은근히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예들을 가지고 문제를 잘 내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문 해석을 잘 못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이런 예들이 나오는가에 대한 이유를 잘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태계 평형이 왜 깨졌는지 알려주는 지문들이 나오는 편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36쪽은 뭐 앞에 생태계 말고 그 생물 다양성 파트에서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당연한 얘기를 써놓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들은 38쪽과 39쪽에 33번부터 36번 같은 문제들로 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죠? 33번, 34번은 일반적인 이 생태계 평형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 35번, 36번은 그래도 불구하고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안 됐는데 왜 안 됐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달과 그 다음에 늑대의 예로서 이것들을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과제 문제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기에 고난도 이제 외부 지문을 활용한 문제들은 나중에 우리 고난도 문제를 풀어볼 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좋아요. 좀 쉬었다가 지우가 끝내지 못할 것 같은데 최대한 해보고 과제는 제가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너무 좋아.